초라한 방문객.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젊은 매니저 최민수는 방금 체크인을 마친 외국인 VIP 손님에게 90도로 인사했다. 그의 나이는 32, 호텔리어로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명품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이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 대리, 3시 반에 오시는 산토리 회장님 스위트룸 준비는 다 됐나? 네, 매니저님. 꽃 장식부터 웰컴 선물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최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호텔을 최고급 호텔로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호텔의 품격에 맞지 않는 손님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노인이 로비로 들어섰다. 낡은 등산복에 해진 운동화, 어깨에는 색이 바랜 배낭을 메고 있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우산을 들고 있던 노인은 로비를 둘러보며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왔다. 최민수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재빨리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낸 뒤 노인이 프론트에 도착하기 전에 가로막았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왔습니다. 최민수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구겨진 등산복에서는 빗물 냄새와 함께 오래된 오트교의 냄새가 났다. 신발 밑창은 거의 다 닳아 있었고 배낭은 곳곳이 헤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예약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노인은 그런 최민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게 저희 호텔은 일반적인 호텔과는 좀 다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으로 주세요. 노인의 담담한 대답에 최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옆에 있던 김 대리도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매니저님, 저 할아버지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비 피하려고 들어오신 건가? 최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어르신, 저희 호텔 스탠다드룸도 하루에 50만 원입니다. 스위트룸은 200만 원이 넘고요. 그런 거 아시고 오신 겁니까? 노인은 여전히 침착했다. 알고 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일주일 정도 예약하고 싶은데요. 일주일이요? 그럼 1,400만 원이 넘는데. 최민수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사기꾼인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노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가죽 지갑이었다. 여기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결제하면 되나요? 최민수는 카드를 받아들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펴보았다. 평범한 체크카드였다. 이 카드에 정말 그만한 돈이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 카드 아닙니까? 제 카드가 맞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 대리가 옆에서 속삭였다. 매니저님, 혹시 모르니까 경비 더 부르시는 게.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다. 보안팀 프론트로 와주세요.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의 표정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었다.
하지만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젊은이, 내가 그렇게 수상해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어르신 같은 분이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저렴한 모텔들이 많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도착했다. 건장한 체구의 그들은 노인을 사이에 두고 섰다. 무슨 일입니까, 매니저님? 이분이 계속 스위트룸을 예약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중하게 나가시도록 안내해 드려요. 보안 요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노인은 조용히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최민수 매니저님이시죠? 최민수는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네, 맞습니다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인은 프론트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빛에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다시 뵙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최민수가 언성을 높이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호텔을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요. 김 대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정신 이상한 노인들이 많다더니. CCTV 화면 캡처해서 출입금지 명단에 올려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호텔의 품격을 지켰다는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호텔에 맞지 않는 손님들은 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나 받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프론트 직원 중 막내인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 그런데 혹시 저 어르신이 정말로 돈이 있으셨던 거면? 서연 씨,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봤잖아요. 그 행색을.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저런 차림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부자들 중에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됐어요. 쓸데없는 동정심은 호텔리어에게 독입니다. 명심하세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노인의 그 깊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한편 호텔을 나온 박준호는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김 실장, 내일 일정 하나 추가해 주게. 네, 말씀하십시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실사를 하려고 하네. 전 직원 소집해서. 그랜드 팰리스요? 그곳은 저희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좋은. 실적이 다가 아니야. 호텔은 사람을 대하는 곳이네. 그걸 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비서실장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리고 박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최민수라는 매니저가 있을 거야. 그 친구 인사 파일 좀 준비해 두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빨리 차에 타십시오. 감기 걸리십니다. 괜찮네. 오늘은 좀 걷고 싶어서. 전화를 끄는 박준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50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호텔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씁쓸했다. 그때는 누구나 환영받는 따뜻한 곳이었는데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박준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비는 점점 그치고 있었다. 거절당한 예약. 다음 날 아침 10시, 박준호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번엔 깨끗한 면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프론트에는 어제와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방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젊은 여직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응대했다.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스위트룸을 하루 예약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아, 다행히 그날 스위트룸이 비어 있네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서연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최민수였다. 그는 어제 일을 마치고 퇴근했다가 오전 근무를 위해 다시 출근한 상태였다. 아, 매니저님. 손님께서 스위트룸 예약을 하시려고. 최민수의 시선이 박준호에게 향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는 좀 급하게 와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네요. 사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아내와의 결혼 50주년이거든요. 박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살짝 들어보였다. 50년 전에 이 호텔 커피숍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여기서 보내고 싶어서요.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어머, 정말 낭만적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서연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최민수는 서연을 옆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어제 이분 출입금지 명단에 올렸어요. 왜 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출입금지요. 왜요? 행색이 수상하고 스위트룸을 일주일이나 예약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하지만 결혼 50주년 기념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루만 예약하신다고. 서연 씨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요. 감동적인 스토리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길어지자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민수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2월 15일은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최민수를 쳐다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어 있다고 확인했는데. 그럴 리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예약이 어렵습니다. 회원제요?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그때 박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반짝이는 블랙카드였다. 그럼 이걸로 결제하면 되겠습니까? 회원 가입비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내겠습니다. 최민수는 블랙카드를 보고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카드 진짜입니까? 당연히 진짜입니다. 실례지만 본인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요. 신분증 있으십니까? 박준호는 순순히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최민수는 신분증과 카드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름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카드 어디서 습득하신 건 아니죠? 뭐라고요?
박준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아니, 그게 요즘 분실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범죄가 많아서요.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최민수는 갑자기 카드를 들고 뒤로 물러섰다. 잠시만요. 이 카드가 진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보안팀. 그의 큰 목소리에 다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이분이 수상한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니 대기하고 있어 주세요. 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민수를 바라봤다. 젊은이, 그 카드를 돌려주시오. 확인이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라면 문제 없겠죠. 최민수는 카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서연이 나섰다. 매니저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서연 씨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일은 제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범죄자 취급하시면 닥치세요. 최민수의 호통에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대. 카드 사기인가 봐. 불쌍하네. 나이 들어서 저런 짓을. 박준호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 카드 돌려주시오. 그리고 전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확인은 해야죠. 혹시 정말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니까요. 경찰이라고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절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다. 박준호가 소리쳤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만하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단지 아내와의 기념일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카드는 가져가시오. 대신 한 가지만 묻겠소. 당신들은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까? 돈 있어 보이는 사람만 고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범죄자입니까? 최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어르신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정중하게. 보안 요원들이 박준호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손대지 마시오.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아, 잠깐. 문 앞에서 박준호가 다시 돌아섰다. 최민수 매니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그리고 그는 로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다.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또 협박입니까? 이번엔 정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최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박준호는 쓸쓸히 웃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곧 알게 되실 거요.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나갔다. 밖에는 어제와 달리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호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벤틀리의 문이 열렸다. 운전기사가 깍듯이 인사했다. 회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야. 가자. 차에 오른 박준호는 뒤를 돌아봤다. 화려한 호텔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김 기사, 내일 일정 알고 있나? 네, 회장님. 오전 10시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전체 직원 소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정장을 입고 가야겠군. 박준호는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최민수가 가져간 것은 일부러 준 더미 카드였다. 내일이면 알겠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차는 서서히 호텔을 떠났다. 내일 이 호텔에 불어닥칠 폭풍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쫓겨난 손님. 박준호가 호텔을 나간 직후 프론트 데스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수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블랙카드를 흔들며 직원들을 둘러봤다. 자,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보셨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정말 요즘 수법이 교묘해졌어요.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준비해서 오다니. 맞아요. 결혼 50주년이라니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거들었다. 하지만 서연만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서연 씨, 왜 그런 표정이에요? 최민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그냥 혹시 정말로 결혼 기념일이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 정말 순진하네요. 저 나이에 블랙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행색으로 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떤 부자들은 일부러 소박하게. 서연 씨. 최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쓸데없는 동정심은 금물이에요. 저런 사람들 한 번 받아주면 소문나서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그때 보안팀장이 다가왔다. 매니저님, 저 할아버지 아직 호텔 앞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안 갔어요? 최민수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다. 정말로 박준호가 호텔 입구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거 봐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경비원 보내서 완전히 내보낼까요? 최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나가달라고 하세요. 계속 버티면 경찰 부른다고 하고요. 보안팀장이 경비원 2명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프론트에서는 직원들이 창문에 붙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진짜 끈질기네. 그러게요. 아까 그 연기 진짜 같았는데. 밖에서는 경비원들이 박준호에게 다가가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지 않았다. 보세요. 안 가려고 버티는 거 봐요. 최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예 CCTV 화면 캡처해서 출입금지 명단 만들어야겠어요. 김 대리,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컴퓨터로 CCTV 화면을 불러왔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박준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각도가 제일 선명하네요. 이걸로 할까요? 네, 프린트해서 경비실에도 붙여놓고 전 직원 메신저로도 공유해 주세요. 요주의 인물이라고 표시해서요. 그 사이 밖에서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박준호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노인이 뭔가 말하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뭐라고 하는 거지? 입모양 보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일도 온다고 정말 대단한 집념이네요. 누가 뭐래도 못 들어오실 텐데. 그때 박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경비원들이 뒤를 따라가며 호텔 부지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했다. 드디어 가네요. 휴, 고생 많으셨어요, 매니저님. 최민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게 다 호텔의 품격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본업에 충실합시다. 아,
그리고 방금 출입금지 명단 전 직원에게 공유됐죠. 네, 방금 메신저로 발송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여기저기서 울렸다. 직원들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 사진이 정말 선명하게 나왔네요. 맞아요. 이 정도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던 나이든 직원 하나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박 주방장님도 아세요? 자주 오시는 진상 손님인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 한편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스마트폰으로 출입금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 속 박준호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정말 결혼 기념일이었으면 어쩌지. 50년이라고 했잖아. 그것까지 거짓말일까? 서연은 인터넷에 박준호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서연 씨, 뭐해요? 최민수의 목소리에 서연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후 3시에 VIP 체크인 있는 거 알죠? 준비 제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다. 호텔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오전의 소동은 이미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들었어요? 아침에 그 할아버지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겁먹고 도망갔대요. 진짜요? 역시 뭔가 캥기는 게 있었나 보네. 최 매니저님이 정말 눈썰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눈에 수상한 걸 알아보시다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최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호텔의 품격을 지켰네요. 매니저님 덕분이죠.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내일도 올까요? 설마요. 오늘 혼쭐이 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일 출근하는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만약 정말로 아내와의 추억을 위해 왔던 거라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서연아,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만약에 누군가의 진심을 오해해서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잘못을 깨달았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응대를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내일 호텔에 일어날 일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쫓아낸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이 호텔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다. 다음 날의 태양은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전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총지배인 정연석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일과를 시작하려 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본사 직통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정현석입니다. 정 총지배인님,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정연석은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다.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회장님께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네, 회장님이요. 오늘이요. 정연석은 깜짝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다. 네, 오전 10시경 도착 예정이십니다. 급히 방문이니 최소한의 인원만 알도록 하시고 전 직원은 평소처럼 근무하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전 직원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강당에 10시 정각까지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전 직원이요. 당직 근무자들도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니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라니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만. 전화가 끊어졌다. 정연석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1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지만 회장이 직접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즉시 부서장들을 소집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회장님이 오십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요. 부서장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왜 갑자기? 나도 모릅니다. 일단 9시 30분까지 전 직원 대강당 집합입니다. 주방 청소, 보안, 모든 부서 예외 없이요. 하지만 그럼 호텔 운영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돌아가면서 참석하도록 하세요. 이건 회장님 직접 지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혹시 구조조정 아닐까요? 아니면 누가 큰 사고를 쳤나? 조용히들 하세요. 추측은 금물입니다. 일단 각자 부서로 돌아가서 직원들 단정하게 준비시키고 호텔 구석구석 점검하세요. 먼지 한 톨도 용납 안 됩니다. 8시가 되자 호텔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바빠졌다. 프론트에서는 최민수가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장님이 오신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나야 하고 유니폼에 주름 하나 없어야 합니다. 매니저님, 회장님이 왜 갑자기 오시는 걸까요? 김 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요. 최민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수상한 노인을 쫓아낸 일도 보고할 생각이었다. 특히 어제 일 같은 것도 칭찬받을 만하죠. 호텔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 그런데 비서실에서 회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른다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캐주얼하게 오실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평가하러 오시는 거니까. 한편 주방에서는 박 주방장이 직원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구석구석 깨끗이 회장님이 주방까지 보실지도 모른다. 주방장님, 회장님 얼굴 아세요? 글쎄, 입사할 때 멀리서 한번 봤는데 워낙 오래전이라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꽤 노인이시던데. 당연하지. 우리 그룹 창업 주시잖아. 70대 후반이실걸. 청소팀도 분주했다. 매일 깨끗이 청소하던 곳도 다시 한번 꼼꼼히 닦았다. 화장실 거울에 손자국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복도 구석에 먼지 있나 다시 확인해. 9시가 가까워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보안팀장이 경비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했다. 오늘 평소보다 더 예리하게 주변을 살펴야 한다. 회장님 오시는 날 사고라도 나면. 팀장님, 어제 출입금지 시킨 그 할아버지
혹시 또 오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오늘따라 그런 일 있으면 큰일이야. 알겠습니다. 입구에서 더 철저히 검문하겠습니다. 9시 30분 대강당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부서별로 줄을 맞춰 섰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다.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핸드폰은 다 껐죠. 정연석 총지배인이 단상에 올라섰다. 여러분, 곧 회장님이 도착하십니다.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다. 저기, 회장님 차 아닌가? 창밖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맞아, 회장님이다.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비서진들 뿐이었다. 정작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태준 비서실장이 호텔로 들어왔다. 정연석이 황급히 맞이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은 조금 뒤에 도착하십니다. 먼저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태준은 대강당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 다 모였습니까?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이 호텔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정연석은 잠시 머뭇거렸다. 특별한 일이요? 글쎄요. 프론트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소동입니까? 수상한 노인 한 분이 와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최민수 매니저가 잘 처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수상한 노인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최민수가 나섰다. 제가 직접 처리한 일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스위트룸을 일주일이나 예약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호텔의 품격에 맞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김태준은 아무 말 없이 최민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왠지 차가웠다. 그 노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박준호라고 했습니다. 순간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박준호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태준은 대답 대신 황급히 전화를 꺼내 들었다. 회장님, 김태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일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준의 표정은 창백했다. 정 총지배인님, 잠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네. 두 사람이 나가자 대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지? 왜 저런 표정이야? 설마 어제 그 노인이. 서연은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였다. 대강당 문이 열리며 정연석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이 곧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어제 쫓겨나신 그 노인분이. 바로. 정연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대강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박준호가 서 있었다.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품격 있는 정장에 위엄 있는 자세.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어제 그들이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준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 박준호입니다. 대강당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제 내가 쫓아낸 사람이 회장님이었다고?
충격적인 재회. 대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 떨어뜨린 펜 소리가 대강당에 크게 울려 퍼졌다. 박준호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탁, 탁, 탁.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 같았다. 최민수는 다리가 풀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옆에 있던 김대리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을 짚고 있었다. 어제 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박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5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결혼 50주년을 기념하고 싶었죠. 그래서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박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고개가 숙여졌다. 초라한 행색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도둑 취급을 받았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죠. 프론트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제 그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최민수 매니저. 이름이 불리자 최민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네, 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최민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앞으로 나갔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제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최민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저희 호텔은 아무나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카드를 보고는 뭐라고 하셨죠? 도둑이나 사기꾼 아니냐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 최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는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러 왔습니다. 박준호는 다시 전체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박주 방장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사실 저는 어제 사진을 보고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박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출입금지 명단에 올라간 자신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 다들 받으셨죠? 요주의 인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맞죠? 당신은 적어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박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50년 전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이 호텔의 직원들은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덕분에 저는 아내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인연으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인수했던 겁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현석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 총지배인, 이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게 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보안팀장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을 강제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공범입니다. 침묵했든 동조했든 방관했든. 그때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네. 저는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박준호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만들 것이고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3개월 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같은 모습으로 평범한 손님으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김태준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지시대로 오늘부터 모든 손님은 VIP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외모나 복장에 관계없이 모든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호가 말을 이었다.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손님이 되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접받는 입장이 되어봐야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대강당의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 호텔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최고의 호텔이 아닌 가장 따뜻한 호텔을 만들어 봅시다. 박준호가 퇴장하려 할 때 서연이 용기를 내어 외쳤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준호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 진심이 바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회장이 떠난 후 대강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 정말 크게 잘못했네요. 맞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최민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은 컸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다. 내가 쫓아낸 건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추억이었고, 사랑이었고, 진심이었다. 정현석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준 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나갑시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같은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변화의 시작. 회장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아침 8시 대회의실에서는 첫 번째 공감 서비스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은 역할 바꾸기 훈련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초빙된 서비스 전문가 안지혜 강사가 말했다. 절반은 손님 역할을, 절반은 직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손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 카드를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카드를 뽑았다.
카드에는 다양한 상황이 적혀 있었다. 장애인 휠체어 이용 고객,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 허름한 옷을 입은 시골 할머니, 실직해서 힘든 중년 남성. 최민수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카드를 뽑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손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로비로 나가서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최민수는 준비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일부러 구겨진 셔츠에 때 묻은 바지, 그리고 헝클어진 가발까지 썼다. 거울을 보니 정말 노숙자 같았다. 일주일 전에 회장님도 이런 기분이셨겠지. 10분 후 최민수가 로비로 들어갔다. 프론트에는 후배 직원인 박민재가 서 있었다. 어서 오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민재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방 하나 있나요? 최민수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다. 네, 고객님. 어떤 방을 원하시는지요? 제일 좋은 방으로. 박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소에 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최민수가 일주일 전에 했던 것처럼 거절했을 것이다. 네. 스위트룸 말씀이신가요? 응, 그거. 박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현재 스위트룸이 가능합니다. 하루 숙박료가 200만 원인데 괜찮으신가요? 그래. 최민수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였다. 이거밖에 없는데. 박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금은 5만 원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카드는 있으신가요? 카드, 없어.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 대리가 끼어들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아, 대리님. 이분이 스위트룸을 원하시는데. 김 대리는 최민수를 보고는 놀랐다. 하지만 이내 그가 교육 중인 최민수임을 알아차렸다. 아, 고객님. 혹시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 대리는 박민재를 옆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야, 이거 교육이잖아. 근데 진짜 같이.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중하게 대해. 회장님 일 잊었어. 훈련이 끝난 후 강사가 피드백을 했다. 박민재 씨는 당황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겉모습에 영향을 받았죠.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박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니까.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최민수가 손을 들었다. 저는 제가 일주일 전에 회장님께 했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으니 정말 마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편 호텔 로비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설치되고 있었다. 모든 손님은 소중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현석 총지배인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좀 더 크게, 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세요. 직원들뿐 아니라 손님들도 봐야 합니다. 그때 프론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연이 한 남성에게 정중히 묻고 있었다. 남성은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얼굴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아, 저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경비원을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밝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서연은 서랍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다. 얼굴에 뭐가 묻으셨네요. 이거 쓰세요.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물티슈를 받았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남성이 화장실로 간 후 최민수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잘했어요, 서연 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 그래요. 이제라도 바뀌고 있으니 다행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호텔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잠시 쉬어갈 곳을 찾고 있어서요. 로비에서 차 한 잔 정도만. 예전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얼마나 오실 예정이신가요? 한 20분 정도요. 커피숍 이용료가 너무 비싸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죠. 언제 오실 예정이신가요? 복지관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사실 다른 호텔들은 다 거절해서. 저희 호텔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편하게 오세요. 그날 오후 20명의 어르신들이 호텔 로비를 찾았다. 직원들은 정성껏 차와 다과를 준비했다. 어머, 이런 좋은 데서 차를 마시다니. 평생 처음이야.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직원들도 뿌듯함을 느꼈다. 저녁 무렵 최민수는 총지배인 씨를 찾았다. 총지배인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매주 한 번씩 열린 호텔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복지관이나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호텔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정현석은 놀랐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텔의 품격을 그토록 강조하던 최민수의 입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다니.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장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요? 최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고. 밤이 되어 호텔이 조용해졌을 때 청소 직원 한 명이 로비를 청소하다가 중얼거렸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 손님들도 더 편해 보이고. 맞아. 우리도 일하기 편해졌어. 다른 청소 직원이 맞장구 쳤다. 전에는 깔끔한 손님들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모든 손님이 다 소중하게 느껴져. 그때 밖에서 누군가 호텔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호텔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변하기 시작했구나. 박 회장님이 보시면 기뻐하시겠어. 그는 박준호의 오랜 친구였다. 회장의 부탁으로 가끔 호텔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민수의 집. 그는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그는 일주일 전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깨달음까지.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파도가 되어 호텔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모든 손님은 VIP 캠페인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매니저님, 또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최민수에게 보고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김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평소 VVIP 라운지를 이용하시는데 어제는 노동자들이랑 같이 앉아야 했다고.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존 VIP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다. 일단 제가 직접 연락드리죠. 그때 정현석 총지배인이 들어왔다. 최 매니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네요. 이번 달 매출이 15% 떨어졌습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일부 VIP 고객들이 다른 호텔로 옮기고 있어요. 품격이 떨어졌다면서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옳은 일이니까요. 바로 그때 프론트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민수와 정현석이 급히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50대 여성이었다. 이게 특급 호텔이야. 거지들이랑 같이 앉으라고? 서연이 진땀을 흘리며 응대하고 있었다.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가 얼마짜리 스위트룸에 묵는지 알아? 한 달에 3천만 원씩 내는 장기 투숙객이야. 사연인 즉 로비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려던 여성 옆자리에 공사장 인부들이 앉았다는 것이었다. 저 사람들 좀 내보내. 냄새나서 못 있겠어. 지적당한 인부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서려 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죠. 그때 최민수가 나섰다. 잠시만요. 손님들,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성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이곳은 모든 손님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곳입니다. 다른 손님들을 모욕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눈이 부릅떠졌다. 뭐, 지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매니저 맞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불편하시다면 다른 호텔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 나가주지. 당장 체크아웃해. 여성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이 호텔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 그녀가 나간 후 로비는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매니저님, 저 손님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SNS 팔로워만 50만 명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인부들이 최민수에게 다가왔다. 저희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손님들이 죄송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편하게 차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여파가 시작됐다. SNS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최악의 호텔, VIP를 무시하고 아무나 받아주는 곳, 주 품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호텔, 다시는 가지 않을 것. 댓글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진짜 실망이네요. 특급 호텔이 이래도 되나? 돈 내는 사람을 무시하다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VIP들도 떠날 것 같은데.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기존 고객들을 잃으면 호텔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3개월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적자로 전환될 겁니다. 정현석 총지배인이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회장님 뜻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최민수가 말했다.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새로운 고객층입니다.
새로운 고객층이요? 네.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들도 특별한 날에는 좋은 호텔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최민수는 자료를 펼쳤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중산층 시장이 고급 호텔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하지만 객단가가 낮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양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팬이 된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됩니다. 마케팅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최근 서민 호텔 이미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의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같은.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매니저님, 이거 보세요.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태블릿을 들고 왔다. 어제 그 인부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생애 최고의 하루였다. 평생 막노동만 하던 우리가 특급 호텔에서 차를 마셨다. 비싼 양복 입은 사람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호텔 직원들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줬다. 매니저님이 손님은 모두 평등하다고 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감동적이네요. 이런 호텔이 진짜 좋은 호텔 아닌가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른 SNS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호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환영하는 곳,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호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변화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MBC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손님은 VIP 캠페인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연석 총지배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요? 최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진정성은 결국 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총지배인님,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다음 주에 방문하신대요. 벌써요? 3개월 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변화가 빨라서 미리 보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끄는 정현석이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일주일 후 회장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번엔 진짜 시험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이번엔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리죠. 최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호텔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엔 다를 겁니다. 진짜 따뜻한 호텔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가 기다려졌다. 진정한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이에요. 다들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세요. 정연석 총지배인이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 회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혹시 또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변장하실 수도. 그만 추측하지 말고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최민수가 직원들을 진정시켰다. 오전 11시 30분, 한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호텔에 들어왔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부부의 옷에는 아기가 토한 자국이 묻어 있었다. 죄송한데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프론트의 박민재가 밝게 웃으며 응대했다. 물론이죠. 저쪽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뜨거운 물도 얻을 수 있을까요? 분유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30분 후 부부가 다시 나타났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눈치 주던데. 별 말씀을요. 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오후 1시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들어왔다.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다. 저기, 우리 손자 결혼식이 여기서 한다던데. 아, 3층 그랜드볼룸 말씀이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이 나섰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인데 어르신들 불편하시면 휠체어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우리 이런 차림으로 가도 되나? 당연하죠. 손잡은 결혼식에 오신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세요. 노부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후 2시 프론트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으앙, 엄마.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로비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어머, 얘야. 괜찮아. 엄마 찾아줄게. 청소 직원 김순자 씨가 아이를 달랬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보안팀 미아 발생했습니다. 5살 정도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어요. 최민수가 직접 나서서 아이를 안아들었다. 우리 공주님 이름이 뭐예요? 은서. 은서구나. 엄마 금방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마. 아저씨랑 저기서 주스 마시면서 기다릴까. 10분 후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은서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머님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아이는 안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요. 아이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잖아요. 오후 3시 한 청년이 망설이며 호텔 입구를 서성였다. 면접을 보러 온 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는 낡았고 가방도 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 저는 그냥 비 좀 피하려고.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청년이 로비에 들어와 구석에 서 있었다. 김 대리가 다가갔다. 혹시 면접 보러 오셨나요? 아, 네. 근처 회사에. 근데 너무 일찍 와서. 그럼 라운지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차 한 잔 드시면서요. 저 돈이 서비스입니다. 면접 잘 보시라고요.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후 4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호텔에 들어왔다. 동행인 없이 혼자였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죠? 저쪽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좀 더 안쪽에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평소라면 불편해했을 동선이었지만 직원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며 동행했다. 오후 5시 프론트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지갑 습득물 있나요? 1시간 전에 로비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호입니다. 순간 프론트 직원들이 긴장했다. 그 이름. 아, 네. 지갑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보관 중이에요. 다행이네요.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게 시험인가? 30분 후 평범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 들어왔다. 평범한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지갑 찾으러 왔습니다. 박준호라고 했는데요. 아, 네. 신분증 확인만 하고 바로 드릴게요. 신분증을 확인하니 정말 박준호였다.
하지만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들어있어서 걱정했는데.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녁 6시 직원들이 교대 시간을 맞았다.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 글쎄, 평소보다 더 다양한 손님들이 왔던 것 같은데. 회장님은 안 오신 건가? 그때 최민수가 깨달았다.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한 일들.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거 아닐까요? 직원들이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기 부부, 시골 노부부, 잃어버린 아이, 면접 청년, 장애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맞아. 우리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도왔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때 총지배인실에서 전화가 왔다. 전 직원 대강당으로 모이세요. 회장님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앞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박준호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호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화면이 바뀌며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아기 부부, 시골 노부부, 면접 청년. 이분들이 모두 제가 보낸 분들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아이는 진짜였고요. 직원들이 놀랐다. 여러분은 오늘 완벽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한 달 전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낸 모든 분들이 감동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다. 당신들이 바로 그랜드 팰리스의 자부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최민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진짜 따뜻한 호텔을 만들었구나. 정현석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이런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합시다. 네. 직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호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모든 사람을 위한 호텔이 되어가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12월 15일, 드디어 박준호 회장의 결혼 5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다. 매니저님, 회장님께서 오늘 오신대요.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최민수에게 보고했다. 알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모셔야죠. 최민수는 감회가 새로웠다. 넉 달 전 그가 쫓아냈던 노인이 오늘은 가장 특별한 손님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매니저님, 회장님이 특별한 요청을 하셨어요. 뭔데요? 화려한 행사는 원하지 않으신데요. 그냥 조용히 부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오후 3시 박준호 회장이 부인과 함께 호텔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두 분 모두 수수한 차림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정현석 총지배인이 맞이했다. 정 총지배인,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한 부부의 기념일이니까요. 박준호의 부인이 호텔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정말 50년 전 그대로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커피숍은 1층 라운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은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어요. 최민수가 안내했다. 라운지 한쪽 구석 1973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은 공간이 있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어머,
이 의자.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그때 그 의자예요. 제가 직접 찾아서 복원했습니다. 박준호가 놀라서 최민수를 바라봤다. 최 매니저가. 네. 회장님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고 당시 직원들도 수소문해서 최민수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게 1973년 12월 15일 이 호텔 커피숍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준호와 그의 부인이 있었다. 수줍게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어머, 이 사진이 아직도 있었어. 당시 커피숍 매니저셨던 김춘자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말씀이 두 분이 너무 예뻐 보여서 몰래 찍으셨대요. 부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김춘자 씨, 기억나요. 참 따뜻한 분이셨죠. 할머니가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최민수가 편지를 건넸다. 준호 씨, 그때 그 가난한 대학생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김춘자 올리. 박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최 매니저, 이 모든 걸 준비하느라 고생했겠군요.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트레이를 들고 왔다. 회장님,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트레이 위에는 두 잔의 커피와 케이크가 있었다. 그런데 케이크 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973년 12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 커피는 1973년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예요. 당시 바리스타 분을 찾아서 배웠습니다. 부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랐다.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라운지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50년 전 이곳에서 자주 들렸던 올드 팝송이었다. 춤추실래요? 박준호가 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보는데. 5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결국 춤췄잖아요. 두 사람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변 손님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고다운지 전체에 박수 소리가 퍼졌다. 사랑이 영원하길. 축하합니다. 젊은 커플이 샴페인을 보내왔다. 저희도 저렇게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직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다. 혹시 박준호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만. 아이고, 정말 박준호 씨구나. 나 몰라보겠어요? 대학 때 같이 하숙했던 김영식이에요. 영식이, 정말. 50년 만에 재회였다. 자네가 이 호텔 회장이 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대단해. 어떻게 여기에?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왔다가 자네 소식을 들었지. 직원분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때 하숙집에서 라면 나눠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자네가 데이트한다고 내 양말 훔쳐 신고 간 것도 기억나. 웃음꽃이 피었다. 최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보기 좋네요. 김 대리가 옆에 와서 말했다. 매니저님 덕분이에요. 이 모든 준비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그때 박준호가 최민수를 불렀다. 최 매니저, 이리 와서 같이 앉아요. 아니요, 저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축배를 들어요. 최민수가 자리에 앉자 박준호가 잔을 들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호텔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준 직원들을 위해 건배.
건배. 그 순간 최민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서비스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부부가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후 최민수는 야간 근무자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맞아요. 회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으시더라. 그때 프론트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문의인데요. 부모님 금혼식을 거기서 하고 싶어서. 네.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음 달인데. 사실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셔서 젊었을 때 결혼식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좋은 곳에서 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받던 직원이 최민수를 봤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저희가 특별 패키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물었다. 매니저님, 수익성이. 괜찮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밤 10시 최민수는 퇴근하면서 호텔을 돌아봤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그는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변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니까. 집으로 가는 길 최민수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박준호 회장이었다. 최 매니저,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호텔리어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최민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불빛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따뜻한 불빛으로.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000개의 별빛, 자선 만찬.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었다. 최 총지배인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현석 회장이 물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최민수가 차기 총지배인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특별 손님들도 모두 초대했습니다. 특별 손님이요? 최민수가 미소 지으며 리스트를 보여줬다. 1년 동안 호텔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김춘자 할머니, 1973년 커피숍 매니저. 공사장 인부 김철수 씨 일행. 면접 청년 이준호 씨 현재 대기업 취업. 미아였던 은서와 가족. 휠체어를 탄 장애인 박성민 씨. 시골에서 온 노부부. 이분들이 우리 호텔을 바꾼 주인공들입니다. 저녁 7시 대연 회장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조합이었다. 재벌 회장 옆에 공사장 인부가, 유명 연예인 옆에 시골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박준호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박준호는 최민수를 바라봤다. 최민수 총지배인, 이리 나와 주시죠. 최민수가 무대로 올라갔다. 1년 전 당신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 호텔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최민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호텔 열쇠가 있었다. 1973년 이 호텔이 처음 문을 열 때 사용했던 마스터키였다.
이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김춘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50년 전 이 호텔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난한 대학생도 부자도 모두 환영받았죠. 그때 제가 모신 손님 중에 지금의 회장님도 계셨고, 할머니는 최민수를 바라봤다. 이 젊은이가 그 정신을 되살려줬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대단해요. 공사장 인부 김철수 씨도 일어섰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평생 막노동하면서 호텔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곳은 달랐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는 목이 메었다. 제 딸이 결혼할 때 여기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싸서 걱정했는데 최 총지배인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딸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이준호 청년도 손을 들었다. 저는 1년 전 면접 때문에 여기서 비를 피했던 백수였어요.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잘 받고 지금은 당당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호텔의 역사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영하는 것. 그게 진짜 서비스라는 걸 배웠어요. 박성민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잠시 균형을 잡더니 천천히 걸었다. 저도 이 호텔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곳. 덕분에 재활의지도 생겼고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호텔 밖에서 캐롤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 직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 그들은 모든 참석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줬다. 선물 상자 안에는 호텔 직원들이 직접 쓴 감사 카드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있어 우리 호텔이 따뜻합니다. 밤 10시 행사가 끝나갈 무렵 최민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1년 전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회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다.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따뜻한 미소가, 비싼 가구보다 진심 어린 환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슬로건을 바꾸려 합니다. 최고급 호텔이 아닌 가장 따뜻한 호텔로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박준호 회장이 부인과 함께 일어섰다. 50년 전 이곳에서 만난 사랑이 오늘 이 많은 사랑으로 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한 어린 소녀가 최민수에게 다가왔다. 은서였다. 아저씨, 이거요. 은서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호텔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와, 예쁘다. 고마워, 은서야. 아저씨가 절 찾아줬잖아요. 이제 아저씨가 모든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최민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래, 아저씨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게.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호텔이 조용해졌을 때 최민수는 로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옆에 섰다.
총지배인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내일도 많은 손님이 오시겠죠. 누가 오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환영할 준비가요. 두 사람 뒤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꼭대기의 별은 특별했다. 1년 전 박준호 회장이 쫓겨난 날 떨어뜨렸던 낡은 단추로 만든 별이었다. 최민수는 그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것이 가장 빛날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불빛은 밤새 따뜻하게 빛났다. 누군가는 집으로 가는 길을 비추고, 누군가는 추위를 피할 곳을 알려주며, 누군가는 희망을 품게 하는 불빛이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의 쉼터였고, 모든 사람의 집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따뜻한 품이었다. 바람이 불어 눈발을 흩날렸다. 하지만 호텔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 노인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호텔 직원들이 결국 그분이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든 노숙자든 공사장 인부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나요? 옷차림, 자동차, 직업, 나이.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수 매니저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소외된 이웃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